여러분, 중국 자금 이야기 좀 들어보셨죠? 사실 중국은요, 수출을 통해서 많이 쌓아놓은 돈들 말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1대1로라고 이야기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뭐 1대1로라고 하면 핵심이 두 가지예요. 육상의 실크로드를 만든다. 복원한다는 이야기겠죠. 해상의 실크로드를 만든다. 복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실크로드를 만들려고 그러면 거점이 필요할 거예요. 거점. 그죠? 실크로드라는 게 중국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게 실크로드인데 여기에 거점을 필요하니까 거점마다 뭔가 중국의 자금을 투자를 해줍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스리랑카 이런 데다가 투자해 주잖아요.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에 투자해 주잖아요. 소말리아 이런 나라에 투자해 주잖아요. 중국이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이게 거점을 쉽게 말하면 중국화 시키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경제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덮치니까 각국 중국의 구제금융을 받았던 그 나라들은요.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팬데믹이 되니까 스리랑카만 하더라도 관광 수입이 대부분인데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관광 수입이 대부분인데 사람들이 안 오면 그에 대한 충격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자금에 대한 이자도 못 갚았어요. 그래서 지금 스리랑카는요. 최대 항구를 말입니다. 중국에게 내줬습니다. 그것도 90년 동안인가요? 중국에게 내줬어요. 그러니까 국민적 분노는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죠.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구제금융 말입니다. 이 스리랑카를 통해서 보니까 세계 석학들이 얘들 뭐지? 중국은 왜 구제금융을 저렇게 뿌리지? 이렇게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속에는요. 놀라운 요소가 숨어 있었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먼저 보시죠. 중국 구제금융 평균금리가 5%입니다. 와, 놀랍죠? 진짜 놀랍습니다. 이게 무슨 구제금융인가 싶어요. 5%면요. 이거 이자놀이 아닌가요? 돈놀이에요. 돈놀이. 이자놀이 같거든요. 왜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IMF에서 구제금융을 줄 때는 2% 줍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죠. 연방준비제도하고 통화스와프를 맺으면 0점대 금리입니다. 0점대 금리. 유럽 재정자금도 비싸다고 하는데도 3% 금리거든요. 그런데 중국 구제금융은 5% 금리, 5% 금리. 그야말로 난리도 아닌 거죠. 난리도 아닌 거죠.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중국이 이자놀이를 한다. 여러분 이자놀이라는 게 이게 무섭잖아요. 그죠? 내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못 갚아? 너 집 내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너 집 내놔. 중국이 딱 그런 식을 하고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고 이자 못 갚으니까 너 항구 내놔. 너 공항 내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1대1로 사업의 이게 속성입니다. 민낯이 여기 드러난 거예요. 이들은 말입니다. 구제금융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빌려주지만 사실상은 그 나라의 항구나 그 나라의 공항을 중국화 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금액 보세요. 지금 2010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2011년에는 1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한 해 동안 400억 달러나 뿌렸습니다. 지금까지 누적적으로 뿌린 금액이 2,400억 달러예요. 22개국에 구제금융 자금을 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22개국에. 2,400억 달러라는 수준은요. IMF 구제금융의 20%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IMF 구제금융에. 장난이 아니죠. 지금
중국의 어떤 구제금융이라고 이야기하는 중국 자금은요, 결국 세계 시장을 지금 흔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가면요, 중국 자금을 빌린 나라들은 중국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점점 말입니다. 중국 자금을 빌린 22개 국가만 하더라도 너네 달러 쓰지 말고 위안화 써,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미 중국 구제금융이라는 돈으로 그 나라를 경제적 속국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요. 이것은 어째 보면 말입니다. 그 속에는 페트로달러,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페트로 위안화 패권이 그 속에는 숨어 있기까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 중국의 자금은요, 지금 어디나 가나 난리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위안화가 아직까지는 달러나 유로화에 비해서 국제통화로서의 어떤 가치가 좀 작지만 점점 이대로 가면 아마 더 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장은 읽고 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전 세계를 중국화시킨다? 이게 해상 실크로드나 육상 실크로드를 가면서 많은 공항과 항구를 중국 자본으로 지배하는 그런 어떤 구조로 만들어 가는구나,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봅니다. 사실 엄청나죠. 사실 지금 생각만 해도 몸서리치집니다. 중국이라는 나라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기들밖에 모르거든요. 절대로 말입니다. 세계 평화를 이야기해도 자기들의 평화지 남들의 평화까지 생각하지 않는 게 이 중국이라는 나라거든요. 중화사상이 딱 그런 사상이니까요. 저는 결국 중국의 어떤 이 자금들 세계 경제로 점점 더 깊숙이 들어와서 경제의 혼란을 더 야기시키지는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요, 중국 구제 자금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민간에서는 중국 자금 많이 받은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그런 쪽은 앞으로 지금 중국 1대1로 작업처럼 우리 기업들도 또 많이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봅니다. 중국의 그 악랄한 수법에 당하지 말아야 될 텐데 참 당하면 아마 피눈물을 흘릴 겁니다.